자, 요즘 시장의 트렌드를 따져보면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SUV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트렌드, 업계의 큰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PG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친환경 자동차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뭐 내연기관인 가솔린이나 디젤차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친환경 자동차에 가까운 그런 차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SUV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매력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렌터카라든가 장애인용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제한된 용도에서만 가스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이게 법적인 규제가 풀린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인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LPG 차를 탄다? 뭔가 좀 차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거를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가스차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인식들도 좀 남아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인식들을 좀 한 방에 깨트려버린 그런 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최신형의 가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스포티지 LPI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에서 출시한 가장 최신형의 SUV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의 LPI 모델입니다. LPG 모델이 비교적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과 같은 가스차, LPG 차들도 좀 같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LPI 차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시장성, 경제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서 옵션들을 좀 많이 뺐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겉모양만 최신차고 안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이 LPI 스포티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딱히 드릴 만한 얘기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잘 해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스포티지, 뭐 1.6 터보라든가 하이브리드 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겉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은 크게 없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이미지만 가지고 이 차가 LPG인가 아니면 내연기관인가 하이브리드인가, 하이브리드는 좀 구분이 될 수는 있겠는데 다른 차들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연료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거나 뭐 일반적인 가솔린 차 대비 조금 더 정숙하다거나 그런 장점들도 있을 것이고, 힘이 좀 약하다든가 출력이 좀 불안정한다라는 그런 좀 단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 다른 차들, 다른 스포티지들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약간의 뻥을 섞어서 이 스포티지 LPI 모델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90% 이상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몇몇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충전구 부분이죠. 연료 주입구? 주유구는 아닙니다. 연료 주입구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스, 이제 LPG를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요거는 사실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진짜 큰 차이는 이 트렁크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PG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LPG 가스통이 장착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이 LPG 모델들의 장점이 아닌 단점 중에 하나, LPG 가스통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포티지 LPI 같은 경우에는 르노 코리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본배형 LPG 탱크죠.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스페어 타이어나 이제 트렁크 바닥 쪽에 들어가 있던 수납 공간 쪽에다가 탱크를 배치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본배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아주 살짝 올라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좀 티가 날 정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공간에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장점 혹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렁크 매트를 살짝 열어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판이 있게 되고, 이거를 열어보게 되면은 LPG 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LPG 통의 용량은 80리터입니다. 다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80리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 65리터까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 정도 실제 연비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없는 연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도 이 연료 탱크 용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렁크 바닥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폴딩을 했을 때 이 풀 플랫이 깨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2열 좌석에서 약간 좀 변곡점을 줬습니다. 기존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폴딩하면은 시트 자체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다이브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이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브 기능은 빼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 자체가 살짝 올라오면서 아주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풀 플랫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준 덕분에 차박이라든가 뭔가 큰 짐을 실을 때 수평이 깨지지 않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공간에서 약간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최대한 기존의 스포티지가 갖고 있었던 장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이야기는 이 스포티지 LPI를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도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뭐 디젤 모델, 과거에 판매가 됐었던 디젤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 혹은 기능들로 고스란히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은 LPI 모델이다 보니까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좀 우레탄과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소재들이 사용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조금 더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 장비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른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에서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료부터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LPI 스마트 스트림 LPI 엔진과 함께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 장착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주행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속력이라든가 최고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연히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이 비싼 다단화되어 있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6단 자동 변속기에 맞춰서 이 차를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뭐 출력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도 상당히 좀 낮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146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19.6 20kg/m가 안 되는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1.6 터보, 가솔린 터보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마력은 한 40마력, 토크도 한 10kg/m가 낮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도 사륜 구동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전륜 구동 방식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패들 시프터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속력이라든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연료가 연소되는 것들이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물론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뭐 소나타 LPI, 뭐 K5 LPI, 뭐 렌터카나 택시로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시승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간 좀 연소가 불안정해서
RPM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우우우 이런 느낌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가속력이나 주행 성능은 꽤 무던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2리터 가솔린 터보가 달려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NA 자연느낌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발휘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력이 막 훌륭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 페달을 쭉 밟아 버리면은 지금 시속 110 넘어가면서부터 확 속도가 올라가는 그 정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가속을 하고 있는 건 맞나? 연료만 좀 많이 쓰고 제대로 가속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좀 확 왔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좀 든다라는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촬영을 한다고 계속 켜놔서 7.7km/L까지 떨어졌는데 일반적인 그런 주행 습관으로 시내하고 고속도로를 조금 골고루 다녀보니까 한 11, 12 정도는 무던하게 연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연비나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솔린보다 약간 비슷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데, 연료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그런 유지가 가능한 경제성이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비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배출되는 이제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유해가스 측면에서는 가솔린 모델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친환경적인 차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 혹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더 꼽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차가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LPG 엔진 자체가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엔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역시 1.6L 가솔린 터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조용한, 더 정숙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차고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과 더불어 정숙한 주행이 가능한 차라는 것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어서 지금 풍절음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한 환경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솔린 모델과 거의 비슷한 그런 소음 차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로드 노이즈,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꽤 정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무던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제성 좋은 SUV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출력이 조금 낮다 보니까 좀 핸들링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좀 답답한데 라고 느껴질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속도로 핸들링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막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던하고 경제성이 좋은 SUV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사려고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로 시내에서 주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근교까지는 좀 나갈 일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의 이런 성격, 성향과 그리고 연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고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차로서 접근을 하시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스포티지 LPI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장 하위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2,538만원, 가장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해도 3,284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엔트리 모델을 선택을 하는 그 금액으로 가장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 경제성이 분명한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거기다가 출력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연료비가 굉장히 싸고 연비도 준수한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할 가치 혹은 이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다가 예전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LPG 차들의 단점 중에 하나인 이 트렁크 공간의 손실 같은 경우에도 르노 삼성에서 사용을 한 것과 같은 형태의 보온배형 이 LPG 탱크를 사용을 하면서 또 트렁크 공간에서도 손실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생산 대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생산한다고 한 대수가 한 1,50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출시가 됐을 때 사전 계약으로 4,000대가 넘게 계약이 들어갔고 또 급하게 생산 대수를 조정을 해서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가 포스코, 포항제철도 최근에 침수가 됐죠. 이런 상황들, 거기다가 반도체 부족까지 엮이게 되면서 이 차를 지금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언제 출고가 될지 도저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차의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단점 아닐까 싶습니다. LPG라는 것 때문에 조금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좀 시동이 지연돼서 걸린다던가, 지금같이 이게 더운 30도에 가까운 날씨에서도 약간 좀 텀이 걸리고서 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겨울에 되면은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경제적인 차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경제적으로 탈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차를 찾는다, 거기다가 환경도 조금만 더 고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스포티지 LPI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